안녕하세요. 오늘 체인링크와 관련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체인링크 그레스케일을 통해서 현물 ETF로 상장될 것 같다, 예정이다 라고 하는 소식은 미리 드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소식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알카에 우리 체인링크가 그레스케일을 통해서 첫 ETF로, 세계 최초의 체인링크 ETF로 상장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반가운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인링크가 원래는 이전에 이제 트러스트 형태, 사모펀드 형태로 이제 그레스케일에서 관리되다가 이거를 이제 전환시킨 거죠. ETF로, 상장지수 펀드 ETF로 전환을 시켰고, 이제 드디어 작업을 통해서 뉴욕 거래소 알카에 이제 정식 상장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일단은 운용 자산은 1,700만 달러 규모고요. 예,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체인링크는 특히 앞으로 디파이, RWA 분야, 그러니까 토크나 실물 자산 토크나 분야, RWA 분야와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분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블랙락, 세계 제일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는 그렇게 말했죠. 한 2-3년 안에 한 10배 정도 시장이 클 걸로 예상이 된다. 요게 이제 보수적인 견해고,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일부는 20배에서 40배를 보고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 있어서 체인링크의 기술과 존재는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조금 약간의 과정을 보탠다면 종지배적이다라고 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는 사실 이더리움 기반의 오라클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블록체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블록체인의 바깥에 있는 오프체인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산들, 가치들, 존재들, 상품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블록체인 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가용성 데이터로 만드는 데 있어서 탁월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존 어떤 구금융권과의 협업 속에서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정부나 기관에서의 디파이 혹은 RWA 프로토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실물 수요가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실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보조를 맞추어서, 사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레스케일도 이거를 진행을 했겠죠. 그런 부분에 힘 입어서 그레스케일이 사모펀드 형태로 진행되던 체인링크 트러스트를 변형을 해서 상장지수 펀드 ETF로 만들어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현물을 통해서 주로 개인들만이 접근했던 우리 체인링크에 대해서 기관들도 접근할 수 있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를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향후 이것이 지금 당장은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당장 체인링크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12월부터 지금 현재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유동성의 공급이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불장이 왔을 때, 바로 우리 체인링크가 엄청난 폭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지금의 이 ETF 상장이 작용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불을 보도 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좋은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2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